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바뀌고 1년 만에 야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1년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이제는 반동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자존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현재 대통령에 대해 심리적 탄핵 상태에 있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지난 며칠 동안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며칠 동안 총리의 대중부질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민생을 챙기고 그리고 국가가 안전하도록 재정 건전성을 챙기는 그러한 정부는 저는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TV도 안 보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말씀 듣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제가 텔레비를 열심히 보기 때문에 텔레비 많이들 보고 계실 겁니다. 택시비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총리께서 민심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겠죠. 그건 제가 말씀드렸죠. 3,800원에서 4,800원 인상한 1,000원에 대한 생각이 그동안에 너무 저 머릿속에 있어서 1,0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총리님도 이제 역대 여러 대통령을 모시고 여러 정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유독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정부와 도드라진 차이점 2가지 정도, 긍정적인 건 부정적인 건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는 제일 큰 변화는 국가의 안보를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작년 선거의 결과는 바로 국가 안보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보가 없이 경제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제라는 것은 정말 요즘과 같은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항상 커다란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일종의 버퍼 존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 우리 재정이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 앞으로 우리 고령화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그리고 통일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비하려면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의 가장 그 마지막 보루인 건전한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건전한 재정이 너무나 심하게 망가졌고 바로 안보와 재정에 대한 이런 우려가 저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권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말씀 역시도 민심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분석이라고 봅니다. 경제도 잡지 못하고 안보도 잡지 못한다고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가지 도드라진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에 비해서 검사 출신이 유독 정부에 많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역시 3번째 야당 생활을 합니다. MB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그런데 역대 정부 중에서 특히 이제 야당 제가 생활하면서 제가 볼 때는 유독 검사 출신들이 많다는 거고요. 2번째는 이 정부의 일종의 역사적 이데올로기가 친일에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일 검사 정권, 이 표현이 윤석열 정권이 과거의 정권과 따른 도드라진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 정치가 실종되었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대단히 위험에 처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위험에 처하면 나라 미래가 암담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가 실종된 게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세요? 저는 모든 정치인의 다 모든 정치인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것은 바로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없고 자유만 있다면 그러한 사회, 그러한 국가는 방종의 사회고 방종의 나라입니다. 만약 정치가 그렇다면 그것은 자유만 있고 책임이 없다면 그것은 방종의 정치다. 그거는 국가의 미래에는 정말 큰 위협이 되는 그러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이 매듭을 풀어주셔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통령님께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대통령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대통령과 독대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과정을 통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를 만나라는 그런 충원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현재의 여건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어떤 여건이 필요하단 말씀인가요? 본인이 만났을 때 야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이해를 국민들이 한다면 그거는 대단히 언페어한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저한테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도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거리끼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거는 제가 아는 대통령님과 같이 일했었던 특히 법조계에 있는 많은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얘기하기 좋아하고 토론하기 좋아하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은 만나지 않겠다. 그런 의지를 담은 말씀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여건이 좀 안 됐다.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게 그 말씀인데요. 그죠? 예. 지난번에 원내대표께서 새로 뽑히셨을 때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만나겠다는 말씀을 저한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마 원내대표께서 거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방통위원장께서 김만배 가짜뉴스 관련된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 진실이야 두고 봐야 알겠지만요. 희망사항으로 민주당이 이 가짜뉴스 이 사건에 관련되었을 거라는 그런 전제를 방통위원장이 깔고 있지 않나 그런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총리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뉴스를 본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민주주의를 망가뜨리자는 겁니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정도는 빼자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그러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러셨을 겁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당시 윤석열 검사팀이 부산저축은행 그 사태 그 사건을 봐줬던 것이 본질인데 이 엄청난 문제를 왜 여권에서 건드렸을까? 그래서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거꾸로 충격을 받으신 거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연관된 것은 저는 그렇게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한 법적인 조치가 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법적 조치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필요하다면 아마 얼마든지 그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해 보시고 판결문을 검토해 보시면 아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만배 가짜뉴스 빌미로 무차별 언론을 탄압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총리님의 의견을 간단히 묻겠습니다. 자, 김태우 씨를 사면시켰습니다. 출마하라고 사면시킨 걸까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식이 아니죠. 글쎄요, 제가 그거를 가정을 전제로 한 의원님의 질문에는 제가 답변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한 그 상황을 가정해서 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김태우 씨가 공익제보자입니까? 네. 김태우 씨가 공익제보자입니까? 저는 그것은 그 사법적 조사가 뭐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판결문에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공익제보자가 아닌 거죠. 유죄를 받은 것이고요. 본인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대금에서 조사가 되었고 그것에 본인이 징계의 위험에 처해 있어서 청와대 자료를 모으고 그것을 이제 폭로한 일종의 방탄 제보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원님께 답변 드릴 정도로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최상병 사인을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자,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 대통령이 외압을 가해서 이 사건을 조작 은폐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여러 번 지금 아마 관련되는 분들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관련되는 분들이 조치를 한 것은 엄정하게 주어진 법에 따라서 취한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보고받았고 저는 그 보고를 하신 분들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은? 저는 경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좀 충분히 보시고 그 내용이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럴 때에는 그런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간토 대학살이 몇 년도에 일어났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게 아마 1930년 한 25년에서 한 30년 사이 아니었나요? 올해가 100주년이 되는 해. 네, 맞습니다. 예, 23년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저 화면의 그림 저게 일본 자경단에 의해서 우리 조선인들이 무참하게 살해당한 이제 그림입니다. 저 그림 혹시 보셨습니까? 그림 자체는 못 봤습니다만 알고는 있습니다. 이제 저 정도 자료가 나왔으면은 이 간토 대학살에 대한 진상 규명에 대한 우리 정부 측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번 일본 정부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그 협의가 완료되지를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받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일본의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외교 채널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외교부를 통해서 했습니까? 네, 뭐 담당하는 외교관들이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도 저희는 필요하다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거고요. 아마 올해도 제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항의하거나 진상을 요청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네,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좀 더 공개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규명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의회에서 한번 우리 국회에서 검토를 해봐 주시죠. 총리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은? 저는 외교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로서는
외교적인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더 잘 왜 이 정부는 일본 앞에만 서면은 약해집니까?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후쿠시마 방류 저 오염수 방류 같은 경우에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지지를 했지 않습니까? 오염수를 방류하면 남북이 통일됩니까? 떼돈이 벌립니까? 왜 우리 정부가 그렇게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을 삽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엄격하게 지난 정부의 정책이 무엇인가를 검토한 결과 지난 정부의 정책은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지난 정부가 친일 정부였습니까? 그게 친일 여부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거지 시도 때도 없이 죽창가를 불러대는 그게 무슨 정부입니까? 그럼 저 또 아사히 신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 아사히 신문 8월 16일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내년 총선에 악영향이 적은 조기 방류를 비공식적으로 일본에 전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거는 전혀 틀린 기사입니다. 틀린 기사라면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까? 정정 보도를 해야 할 가치조차도 없는 기사죠. 아니, 전 세계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국내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모든 신문에 대해서 다 정정 보도를 요청하나요? 마찬가지죠. 국민들은 정정 보도 요청을 해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저희는 중요한 것은 일본이 이제부터 방류를 시작하는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한 그 방법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과학적으로 그렇게 방류가 되는지를 감시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가짜뉴스 선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100만 수산인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네. 국민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지금 총리님의 그 답변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100만 수산인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는데 어려움에 처해서 정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민들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일부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100만 수산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해주세요.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 국민들은 반국가 세력으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반과학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죠. 아니 손바닥에 왕자 그리고 다니는 분께서 국민들에게 과학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면은 아니 웃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과학을 안 믿으면 무엇을 믿는 것이죠? 가짜 뉴스와 선동을 믿어야 되나요? 과학이 상식이고 지성입니다. 네. 저는 총리께서 네. 총리가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국회의원 이전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이 좀 만족하고 국민들이 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수준의 답변을 하시기를 저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더 주의하겠습니다. 자, 교육부 장관 나오세요. 그 300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여쭤보세요.
그 학부모들이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혹시 학교의 단체 급식이 일본산 수산물로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죠? 네, 그 걱정하신다는 걸 저희들이 듣고 그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산 수산물은 급식에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학부모님들에게 안심시키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다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수십만의 청년 교사들이 거리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 교권 하락이 한 10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인권 조례 이후에 학교 교실에서 학생 인권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이제 보호되지 못했고, 두 번째는 그 이제 아동학대법 신고가 그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 또 교사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요. 또 악성 민원이 많은 교사들을 힘들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라고 봅니다. 네. 교육이 죽어 있다는 것을 알리러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그 젊은 교사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을 대신해 준 거라는 그런 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리러 나왔다고 봅니다.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공감입니다. 이번을 오히려 계기로 해서 교육의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학대법 개정 등을 포함한 교권대법 4대 법안, 이것은 이제 9월 국회에서 통과되겠죠? 네, 여야 의원님들께서 그 신속하게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게 입법을 하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제 평소보다는 신속하게 되고 있지만 정말 하루가 급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추모식도 다녀오고 또 계속 그 교사들과 대화를 해보면 너무나 절박한 심정이고, 이번에 좀 빨리 이걸 대응을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도 조금 더 신속하게 해주셔서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치는데 좀 전념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현장 선생님들은 법 개정과 함께 4대 주요 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시도교육청에 전문 인력을 두고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를 설치해달라 하시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이제 아동학대에 대한 이제 판단위원회 등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치를 해서 경찰이 결국은 그 경찰과 검찰이 아동학대 수사 개시가 되는 상황을 이제 방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미 경찰과 법무부에서도 수사 지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겠다고 정부가 대응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이제 제도화 관련해서는 좀 미세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최대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치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판단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이견들이 지금 이제 국회 내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방법을 찾아내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하게 말씀하시네요. 둘째, 전문적인 학교 민원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거는 지금 정부도 똑같은 입장이고요. 일단 그 민원이 지금까지는 그 교사가 그냥 오로지 그냥 그 개인적으로 민원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학교가 기관 차원에서 민원을 하는 걸로 정상화되는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 교장이 책임지고 민원을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교장이 중심이 돼서 행정실장이나 공무직 등을 통해서 교사에게 그 부담을 주지 않고 민원을 처리하고, 또 필요하면 단순한 민원들은 AI나 챗봇 등을 통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훨씬 더 편리하게 그렇게 하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정부가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이미 그 법률의 그 생활
지도에 대한 법률이 작년 연말에 이제 제정이 됐고요. 그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이제 생활 지도에 대한 고시가 제정이 돼서 9월 1일자로 지금 현장에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교사분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 절차가 아직까지도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더 구체화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 구체화된 내용을 이제 그 안내하는 해설서가 이번 9월 지금 이제 말까지 저희들이 조속히 지금 해설서를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활동 피해 교훈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원하시겠습니까? 지금 법안 소위에서 그 피해 보상 지금 이제 그 보험이죠. 그게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대안이 논의되고 있고 거의 지금 막바지 지금 절충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부탁드린 바와 같이 정부도 최대한 지금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사 집회에서 교사들이 가장 환호하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돌봄을 교사들에게 부담 주지 말라는 겁니다. 네. 약속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늘봄 정책이라고 해서 이 정책은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또 교육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대전제는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결국은 디테일에 악마가 있기 때문에 교사분들이 어떤 부분을 두려워하는지를 세세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약속드렸듯이 매주 교사들과 소통하면서 주례 미팅에서 이 돌봄에 대한 부담에 관한 부분도 교사들과 반드시 소통하면서 적절한 솔루션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지 부담을 안 않겠다고 주는 솔루션을 약속하시겠습니까? 찾아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교사 대회에 참석한 선생님들을 징계하겠다고 일종의 급박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급박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그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그 정대출 정책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법에도 눈물이 있고요. 또 이번 사안은 교사들 제가 추모식에도 다녀왔고 또 이제 집회 분위기도 전달을 받았습니다. 교사들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그 현장에 나오셨다는 것을 전해 듣고 저희들이 징계 방안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 정말 그 이제는 좀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 방안을 빨리 신속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드린 거고요.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이번 사태가 물론 뭐 그 원인은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온 것이지만 현직에서 제가 맡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불행한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 제 임무를 다 하겠습니다. 정치는 하실 거죠? 그런 문제를 대정부질에서 물을 거는 아닙니다. 뭐 의원님은 출마하십니까? 네. 저는 하죠. 예.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답변 태도가 문제입니다. 시중에 한 장관의 별명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의원님이 지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지금 여기서 좀 건설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역대로 한 장관처럼 국회의원들과 싸우는 장관 이런 모습을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의원님은 의원입니다. 제가 내용의 존중하겠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장관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평가고요. 저는 뭐 제가 판단해서 잘 답변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잘 답하겠습니다. 나는 나대로 할 테니까 너는 내대로 떠들어다 그겁니까? 아니, 의원님은 의원님의 임무가 있는 거고요. 저는 제 임무가 있는 것이니까요. 예.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예. 장관이 그동안 했던 무례한 발언, 또 동료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또 일련의 불손한 태도에 대한 사과를 제가 정중히 드릴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 얘기를 안민석 장관은- 의원님이 하시는 게 참 장관은 이상합니다. 예. 국회에 지금 싸우러 온 것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우습죠. 위원님, 그런 질문은요. 그런 질문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참 황당해하실 것 같아요. 그건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질문이고. 국민들이 두렵기는 합니까? 위원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위원님 국민들한테 이상한 욕설 같은 것도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와서 마치 누구에게 훈계하고 이런 시간으로 대정부 질의를 쓰는 것, 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했던 발언이라든지 태도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 들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사과할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안민석 의원님한테 그런 식의 훈계를 들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려면 하시고 제가 듣겠습니다. 예. 사과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는요. 안민석 의원님, 위원님이 그런 말 하시는 거 좀 국민들이 우습게 보실 것 같지 않습니까? 위원님은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신 분 아닙니까? 아니 그런 분이 와서 제가 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거에 태도 논쟁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 저는 국민들께서 수긍하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십시오. 위원님은 위원님에 있는 지역구의 국민들한테 욕설을 문자로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여기 와서 누굴 가르치려고 든다는 거 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사과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자, 사과를 받기 전에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위원님 아까 공익제보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획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윤지호라는 사람을 공익제보자로 추켜 세우면서 공익제보에 대한 어떤 그 제도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린 분입니다. 그분이 공익제보를 얘기한, 저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숭하지 못하는 점이 너무 많다는 점을 이 자리에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자, 의장님, 국회 정음감정법 13조 국회에서 모욕적인 은행,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상임이나 본회의장에서 무수히 많았던 한동훈 장관의 모욕적인 은행, 이 국회 건의를 해소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국회 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포함한 일부의 장관들이 국회에 국회의원들과 싸움하러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치 편향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재발 방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 법무부 장관에게부터 주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안민석 의원님, 제가 처음에 법무부 장관 나오실 때부터 질의하는 거나 답변하시는 걸 지켜봤습니다. 근데 오늘 안민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또 법무부 장관이 답변하시는 거에 대정부 질의에 처음에 안민석 의원님께서 정치 출마부터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대정부 질의에 적절한 질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법무부 장관님께서도 적당한 질의가 아니라고 하셔도 그 질의하시는 의원님께 답변을 그냥 좀 공손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민석 의원님께서 남아있는 시간, 대정부 질의에 맞는 질문을 해주시고 오늘 법무부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우리 의사국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는 국민들을 대표해서 질의를 합니다. 국민들은 지난 시간 동안 한동훈 장관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도발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 심히 불편해하고 불쾌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한 장관이 정치를 향한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 일련의 발언에 대한 또 태도에 대한 사과를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저의 오늘 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